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묘월 그리고 진월의 정화,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 같은 경우는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 편인운이죠. 인수운이 되는 거고, 어쨌든 묘월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인묘진의 천간으로 목이 뜨던가 해묘미 합국을 이루면서 천간으로 목이 뜰 경우에는 어쨌든 신강해질 그런 조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신강하다라고 하면은 식재운, 그러니까 토금운이 좋고, 그러니까 사주에 재관이 좀 좋다라고 하면은 재관운으로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묘월에 천간으로 을목이 떴죠. 그리고 나한테는 정사 왕이고 이렇게 사오미 오와도 공엽이 돼 있으니까 내가 되게 왕한 거죠. 이렇게 왕한 나의 그런 기운은 어떻게 토로 식재로 토로 설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식신으로 가야 되는데 식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을목 인성이 병이 된다. 을목이 안 좋은 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을목 병이 있는데 사주 내에 사주 원국 내에 약신이 있나를 보면은 지장간에 있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라도 꺼내서 쓴다. 이런 경금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가만히 있겠지만 어쨌든 운에서 금운이 왔을 때 그 역할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경신 신유운의 그 상설하는 높은 주위까지 벼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 사주는 위의 사주와는 그러니까 일지만 틀리죠. 그러니까 위 사주와는 위 사주는 정사일주지만은 이 사주는 정묘일주다. 어쨌든 위 사주나 아래 사주나 내가 왕하긴 마찬가지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사주는 그 사주 원국에 경금이 없죠. 금이 없죠. 병이 있는데 약신은 없다. 하지만 운에서 이런 금운을 만났을 때 그래도 출세를 하게 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 월지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면은 월지 세 개면 병이죠. 월지 세 개면 목의 그런 기운이 되게 왕하다. 그러니까 월지 세 개는 병인데 약신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경금이 약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금이 약신인데 책에서는 개수는 금의 힘을 뺀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왜 아니냐? 천간으로 정화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이 정화로부터 화급금 당하는 것을 개수가 막아주기 때문에 힘만 빼진 않고 개수는 경금의 희신이 되는 거죠. 개수는 금의 희신이 된다. 반면에 운에서는 무술 무기운에 발전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사주가 어떻게 가냐? 그 음년에 태어났으니까 역행을 하죠. 그러면 이민, 신축, 경자, 기해, 무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네요. 그러면은 수운에서 금운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목을 지나서 수금운으로 가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생기는 거고 이 천간으로 토가 텄을 때 화를 설기시켜주고 토생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토생금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토가 떴을 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될 것 같아요.
자, 이사주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묘진 목국에 천간으로 간목이 떴죠. 그러면 인성이 국을 이루고, 그러니까 첩신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토가 진토, 축토, 기토, 진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토가 토금이 많아 보이는데 숫자상으로는 많은데 숫자상으로는 많죠. 숫자상으로 많지만은 그러니까 이법에서는 많게 되지만은 기법에서는 내가 모광 시절에 그러니까 모기 왕한 시절 계절이죠. 모기 왕한 계절에 토는 상대적으로 목국토를 당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인성, 그러니까 인묘진, 그러니까 목의 계절에 천간에 간목이 떴을 경우 토의 힘보다는 목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사주는 신강이 되었고, 그래서 식재운으로 갔을 때, 재관운으로 갔을 때 더 높은 그런 직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주가 금운의 상소에 올랐고, 이 대운상에서는 금운이었고, 뭐 세운에서는 수운이 되겠죠. 그죠? 세운에서는 관성운에 더 높은 벼슬까지 하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래사주는 묘미 목국에 천간으로 을목이 떴죠. 어쨌든 묘목이 또 있고, 이 사주 전체적으로 되게 왕한 사주죠. 그래서 식재운으로 가는 게 좋다. 식신 기토가 있고 사중에 있는 사중에 지장간에 있는 경금이 약신이 되겠네요. 이 사주가 식재운이 좋다 보니, 그러니까 운에서는 그 운을 반기고, 또한 업상으로서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주가 그러니까 해미목으로 해서 해수를 그 수의 기운을 막 그러니까 합으로 삼합으로 땡겨오죠. 그죠? 도충으로 땡겨오고 사회충으로 땡겨오고 합으로도 땡겨오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해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군으로 가면 수잖아요. 그래서 수를 업상 직업으로 썼고, 그 수를 업으로 쓸 경우에는 천간에 있는 비견이나 겁재들을 수로서 제압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금운에 또한 금운에 세운에서는 수가 들어오는 시기에 내가 더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사주는 금수운, 식재운, 재관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도 당연히 묘미가 있고 묘미 인성이 국을 이루고 있고 온통 이렇게 다 화죠. 그러면 기토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뭐 사중에 있는 경금도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주가 비겁이 중충한 사주잖아요. 그래서 경신 신유운에 좋았지만은 어쨌든 이 운에서 이 비겁들이 기토의 역할이 참 좋은 거예요. 비겁의 이런 왕함을 기토로서 다 설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기토의 역할이 되게 좋은데 천간으로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의 기운이 뜨게 되면은 갑기압도 하고 또 목국토도 하다 보니까 이 설기가 잘 안 되는 시점에서는 비겁이 날뛰어서 손재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손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대신 세운에서 가부 같은 이런 목이 아니라
수가 올 경우, 임계수가 천간으로 뜨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반대 현상으로 내가 금전적인 성취도 높아지고 수는 관성이기 때문에 관록도 더, 그러니까 출세가 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이번 사주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묘목이 세 개다, 병이다. 월지가 병이니까 금을 용신으로 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재운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식재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천간에 있는 이 개수도 이게 약하잖아요. 그죠? 개수다 약하다. 약하면 정관같이 쓰여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래 사주를 보면은 이번 사주를 보면은 더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묘목에 간목이 떠 있고, 내가 이런 인성으로 인해서 되게 왕해진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인왕한데 살이, 그러니까 평관 칠살이 고하다. 인왕살고 인왕살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신왕살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살이지만 약하면 정관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약한 살을 생해주는 그런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수운에 성장이 되었고 자선 사업을 많이 했다. 이 월지 인성이 있는 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좋은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배움도 높고, 그리고 또한 착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주들이 본인의 그런 기운을 좀 설계를 하는 부분을 자선 사업 쪽으로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베풀면서 나의 수명성을 더 높여가는 거고, 나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왕하기도 한데 내가 베풀지 않고 내가 너무 가지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더 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 사주도 그러니까 해묘의 천간으로 을목이 떴고, 그렇죠. 유축이 좋죠. 그죠? 유축이 좋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약한지 강한지를 일단 보게 되면은 해묘에 목이 떴기 때문에 어쨌든 인성이 떠서 인성이 왕한 목의 계절에 목이 천간으로 떴다 그러면은 어쨌든 목극토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나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식상 생재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럼 식상생재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 사주가 유축금을 금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사주가 부자 사주가 되겠죠.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인묘에 을목 떴죠. 그죠? 정의 화목했더니 화목격으로 볼 수 있다. 정의환목을 방해하는 금이 없죠. 원국상에서. 그죠? 원국상에서 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목격인 거고, 그러면은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격의 목화운이 좋다. 이번 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묘미에 을목 떴고 간목 떴고, 이 사주도 역시 그러니까 인왕살고 신왕살고, 내가 왕지를 깔고 있으니까 나도 왕하죠. 그러니까 이 편관 개수가 약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개수 편관을 생해주는 그런 운이 좋다. 그래서 자대운에 출세를 하게 되었고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어, 온통 다 목화죠. 목화죠. 종간격이다. 이런 목화인 사주인 사람은 목화운만 좋은 거예요. 목화. 토운도 괜찮고 왕한 나의 기운을 설기를 해주는. 그래서 목화 토운이 괜찮다. 동남운에 참모장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금수운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퇴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추문에 입사이던가 퇴직하던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사주도 역시 인왕살고 한 그런 사주가 되죠. 묘목이 많다. 간목 떴다. 그럼 이런 사주 갑진생이면 64년생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사주가 보통 인성, 우리 십성에서 인성을 공부를 했을 때 인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이런 거에 이제 끊임없이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고, 인성이 많다 보면은 당연히 아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게 때론 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안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면은, 그러니까 그 똑똑함에 그 걸맞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본인의 그런 눈높이에 맞는 그런 남자가 좀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약간 나는 똑똑하지만 거기에 맞는 남자를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내 수준에서 눈높이에 찾다 보니까 어, 그게 좀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사주의 주인공은 좀 독신으로 산 사주가 되었고, 눈높이를 좀 낮춰야 결혼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 왕하면 왕자병, 공주병 뭐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본인이 좀 배움이 높고 잘나고 그런 많이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묘미 인성의 국을 이루고 있죠. 그죠? 해묘 인성의 국을 이루고 있죠. 이 사주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약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그죠? 약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식재운이나 재관운으로 간다. 그러면은 식재운으로 가면은 기토가 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주가 임신대운 천간으로 관성이 뜰 때 뜨는 대운에 금수 대운에 무자년에 대통령이 된 사주가 되겠고, 경호대운, 오대운, 화운이 되는 거네요. 그죠? 화운 경자년에, 경호대운 경자년에 경진월에 419로 하얀 온 사주가 됐네요. 그죠? 이 사주가 어쨌든 이 금이 용신, 경금을 용신으로 보는데 금이 그러니까 욕사충, 용신이 욕사충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용신이 욕사충을 생긴다.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다. 용신이 편하지가 않았다. 어쨌든 금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 화운으로 온 거죠. 사오미 화운으로 오면서 그래요. 욕사충이 좀 심하게 온 것 같고요. 을사년에 이제 돌아가신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죠? 을사년이면 천간으로는 을목이 을목이 경금 용신을 합해는 그런 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화가 생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경금 입장에서는 생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사오미 내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그런 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왕에서 토금 또는 금수를 용으로 하는데 화토가 그러니까 목화가 오게 되면은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진월의 정화를 보게 되면은 진월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화가 뜨게 되면은 토가 뜨게 되면은 그러니까 토가 왕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무토가 천간으로 뜨게 되면은 간목이 간목을 필요로 하게 한다. 자, 이사주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사주가 진유합금 하지만은 토가 진토, 미토, 진토 이렇게 토가 많죠. 그죠? 토가 많다. 토, 금도 있고 그죠? 나를 도와주는 인성은 간목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는 좀 약하죠. 그렇죠. 내가 좀 약한 상태에서 간목 인성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 거고 경금 같은 경우는 이 간목 인성을 잘 벽갑 인정해줘서 그러니까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운에서는 목화운 시작하기 때문에 목화운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신진 나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이 다 토금이죠. 그죠? 토금이다. 그러면 내가 토금이니 내가 종제로 갈 것인가 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로 살 것인가를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지월지에 그러니까 지장간에 그러니까 미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이 있는데 그 을목을 쓸 것인가, 을목 때문에 종격이 안 되는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그러니까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격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지나 월지에 내 뿌리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이 있을 경우, 또는 일지월지에서 투간한 인성과 비겁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안 되죠. 또는 일지월지에 십성이 합으로 인해서 인성과 비겁으로 바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종으로 갔느냐, 종으로 가면은 식재운이 좋은 거고, 그죠? 식재운, 종으로 가면 식재운이 좋은 거고, 종이 안 될 경우에는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왔을 때에는 딱 보면은 식재가 많아서 종으로 갔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대운상에서는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대운이. 그러면 화운에 좀 어땠느냐를 한번 물어본 다음에 화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종을 안 하고 내가 인성을 그냥 인비운을 목화운을 쓰게 되는 거고, 화운에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종한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진월에 무토 같으면은 간목을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진월에 어쨌든 토가 많다. 이 사주가 묘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토가 병이니 약신을 간목을 쓴다.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사유도 있고 진미가 봐도 되고 진월에 이 사주는 진중에서 이렇게 개수도 올라왔지만 진중에 을목이 있죠. 그리고 내 옆에 병화, 첩신도 겁재가 첩신이 되어 있고 미토 있고 이러다 보니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사화도 있죠. 내 왕지도 있다. 사유합으로 금으로 변했지만 어쨌든 이 사화는 그 힘이 남아있다. 왕으로서. 그래서 이 사주는 당연히 내가 왕하다 보니까 재생사라는 사주죠. 그러니까 재자 약살. 그러니까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개수가 살이지만은 개미 묘지에 있잖아요. 내가 재자 약살, 재성으로 약한 살을 생해주는 그런 개수를 생해주는 그런 사주가 되네요. 그래서 금수운이 좋게 보인다. 자, 이번 사주는 토가 이렇게 많죠. 그죠? 식상이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는 사주고 천간으로 개수가 이렇게 약하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제살태과 식상으로서 약한 살을 태과한다. 너무 그러니까 제압을 한다. 그런 기운이 너무 강하다. 태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수운에 금수운에 발전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는 어떤가요? 진월에 천간으로 병화가 떴죠. 이 사주도 역시 이 내가 정화 입장으로서는 토가 이렇게 왕하죠. 이 임수 정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뿌리 없이 그러니까 진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냐 봤더니 임지는 또 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하게 떠 있는 이 정관을 내 식상으로 내 식상이 이제 극을 하다 보니 어쨌든 저 임수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 정관을 용신으로 쓴다. 그러니까 금을 용신으로 쓰는데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금이 없어. 그러니까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있긴 한데 경금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사주가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토가 왕에서 금이든 목이든 써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토가 많죠. 그죠? 토가 많고 정사 왕이네요. 그죠? 토중하여 화를 얻게 한다. 금으로써 왕토를 설계를 해주는 게 좋다. 그죠? 금으로써 왕토를 설계해 주는 게 좋다. 이 사주에서 사축 이 부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종제격으로 이제 보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종제격으로 본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사주적경에 올라와 있던 사주가 되겠고요. 내 입장에서는 정화 입장에서는 그쵸 인성이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지만 온통 자진의 수국을 이루고 있고 천간으로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다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 목화운을 좀 기다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운에 내가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제다신약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비운이 와야 내가 저런 재성을 힘이 있어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높아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진월의 정화, 간목 있고 일지 정사왕에 또 녹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신강하다, 식상생재하는 그런 이 사주도 역시 부자 사주가 된다. 식재하는 그런 식상생재하는 그런 부자 사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식상생재의 천간에 있는 이 임수동화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돈도 많고 관록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런 사주가 돈도 많고 관록이 있다. 이렇게 쭉 해서 묘월과 진월의 정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가 많으면 간목을 용신으로 쓰게 되겠고 이렇게 내가 종인가 종이지 않은가를 좀 구분할 때에는 조금 물어보는 것도 좋다. 너무 속단해서 토금이 많으니까 인성으로 씁니다 라고 하기에는 대운용신법도 한번 참조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운에서 어떻게 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운을 좀 잘 받아 쓰느냐 아니면 못 썼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자, 약하면은 간목을 인성으로 둔다. 어쨌든 인왕살고 내가 인성으로서 왕해졌는데 약한 편관 칠살이 도리어 정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 라고 하는 게 인왕살고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묘월과 진월의 정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